하지만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의 주식 투자 거래를 할 정도면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의당까지 반대를 하고 나섰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의당이 사실 데스노트라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네. 부적합하다고 지명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낙마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의당에서 부적합으로 얘기하는 이미선 후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이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과연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타당한 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의당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나 아니면 서민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선 후보자가 자기 재산의 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또 이익을 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네. 물론 뭐 불법이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난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나 아니면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선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줘야 되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뭐 직접 거래를 한 것은 아니고 이 대부분이 남편이 보유하고 있고 남편이 거래한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실제 뭐 재판을 하는 동안 법원에서는 이 거래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이거는 법적인 문제인 거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주식의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또 그걸로써 무엇인가를 뭔가 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네. 사실은 조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마 뭐 이제 주식이 이제 적법한 투자 수단이고 시장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는 것이 도박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식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후보자가 또 이렇게 후보자로 이렇게 낙정이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이 40대 여성으로서 과거에 그 여러 가지 판결을 내렸던 것들을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아니면 소신 있는 어떤 그런 정말 법리적으로 뛰어난 우수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후보자로 낙점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고위공직자 청문회까지 거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라는 의미인데 고위공직자가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적인 박탈감도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탈감도 심할 뿐만 아니라 저런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고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조국 수석이라든가 그쪽 라인에 대한 일종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식의 반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수천의 주식 거래를 했다. 그리고 사실 유명하지도 않은 코스닥의 상장사긴 하지만은 유명하지 않은 그 회사의 그 주식을 7억, 16억, 23억씩 가지고 있고 전체 35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투자할 만한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 성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괜찮은 주식에다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조금 리스크를 안고서 이렇게 좀 투자할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을 지금 이테크 건설에 17억, 삼광글라스에 약 6억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거든요. 결국 뭐냐면 저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큰 계약이 있기 전에 저런 것들을 집중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그 의혹이죠. 그 예. 의혹이죠. 예. 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아내가 해서 자기는 몰랐다. 예. 지금 또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이 종목을 다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 부부간에 너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이상하게 예. 자꾸 추천을 하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예. 재판관으로서 과연 그러면 저런 것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용인할 수 있을까? 저도 뭐 심리적인 저항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대 검증 기준이라고 있는데 청와대 뭐 관계자 해명을 보면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 후보자를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근데 그 7대 검증 기준이라는 게 촘촘한 그물망인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거기에 그거는 그 전제는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다 걸르고 나서 또 7대 기준을 걸르겠다 이거지 7대 기준에만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건 아니죠. 왜냐면 7대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이 왜 엄호를 안 했을까? 오히려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뭐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한숨을 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금태섭 의원 경우에 이런 말을 하죠. 판사나 검사들은 주식을 안 한다. 그렇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 계속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판검사들한테도 있겠지만 저 잘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이 두 분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사건이 끝나고 어떤 게 있냐면요. 비상장 주식으로 성공 보수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판검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뇌물의 수단 내지는 그런 그 특혜 제공을 할 때 우회적으로 비상장 주식 내지는 비상장 주식과 관계된 정보 이런 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유혹에 내지는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될 판사로서는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주식을 안 하면 그런 유혹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혹도 안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경제 활동을 너무 제약하는 거는 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이제 판검사가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만약에 이미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뭐 조건으로 그럼 주식을 다 팔면 된다. 이래서 임명을 한다. 그럼 이제 판검사들한테 시그널이 가는 거죠. 그리고 회사 이렇게 여러 그 소송에 관계된 당사자들한테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잘 그걸 짜서 플랜을 짜서 저렇게라도 하면 나중에 그냥 주식 팔면 문제 안 되고 그리고 뭐 불법적인 게 이제 잘 안 드러나게만 하면 우회적으로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너무 큰 위험이죠. 뭐 오늘 내일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잦은 사퇴하든 뭐 임명을 강행하든 짧게. 네, 여론 동향에 좀 추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임명하기 전에 세평 정보를 다 듣는데 그런 정보를 좀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이미선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또 본인이 이렇게 뭐 돈을 쓰는 씀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검소하다라는 점을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남편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테크 건설하고 이 삼광글라스라고 하는 주식을 샀던데요. 폭등을 한 시점은 2018년이고 주식을 최초 매입한 시점은 2015년과 2014년이었기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꾸준히 나눠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의 정석이라고 봐야지 불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